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가 높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라서 주식시장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변동성은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그 범위의 폭을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그거를 이제 변동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됐다, 우리 경제가 좋다,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변동성을 보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은 변동성이 높습니다,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,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변동성은 특정 기간 그리고 특정 주식의 연환산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서 계산을 하는 건데,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그 폭, 그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, 그게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가 높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라서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요. 그렇다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?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영향인데요. 이 정부가 이게 산업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잖아요. 먼저 뭐 무역 규제 같은 것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것도 있고 또 입법, 정책, 이런 것들이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미칩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.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.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 중에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화웨이라는 기업이 정말 단순간에 무너졌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적인 입김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인데, 우리 그 경제 지표들 많이 보잖아요. 뭐 고용 지표, 물가 지표, 뭐 소비 지출 지표라든지 아니면 GDP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,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표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면 주식시장의 상승 변동성이 높아지고, 이런 시장이 이런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걸로 예상되면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이렇게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. 그렇다면 그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산업이랑 업종의 요인이 있어요. 특정 사건이 특정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,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. 그 전쟁이 처음에 발발할 시점에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부각됐습니다.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원 부국인데,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에너지와 식량 문제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.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그 주식들 가격이 크게 상승 변동성 또는 하락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우리는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에너지 의존도와 뭐 곡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산업과 업종의 요인이 주가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이제 성과적인 요인이 있는데,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시장 전체에서 다 발생하는 게 아니고 특정 기업에서만 그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,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 변동성을 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반대로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규제가 일어났다거나 기업 CEO가 정말 엄한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거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. 이런 이제 정치 경제적인 첫 번째 요인, 그리고 산업 업종의 요인, 그리고 이 개별 기업의 성과적인 요인, 이 세 가지가 주가의 변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.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에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.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기업이 있는데 너무 주가가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못 사고 있었던
없었던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. 그렇게 눈여겨본 주식이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였던 특정 기업의 주가가 50달러로 하락했어요.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보이는 투자 시기에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대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원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처이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에 제가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는 투자가 매번 잘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이 마켓 타이밍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? 뭐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됐든 그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운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이제 자꾸 마켓 타이밍을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잘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게 어설프게 해요. 그래서 이 어설프게 마켓 타이밍을 보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정말 크게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이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그 시점이 의외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,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. V자 반등이라고 들어보셨죠?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큰 하락 변동성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때, 그럴 때를 우리는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, 그런 V자 반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락 변동성 구간에도 내가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어야겠죠. 주식을 계속 뭐 이렇게 사서 모으는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딱 접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훗날 찾아오는 V자 반등, 훗날 찾아오는 이 최대 상승폭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.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주식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변동성이 큰 장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좋은 기업은 시간이 약이라는 점이기 때문이에요. 좋은 기업들이요, 이런 어려운 장에 이겨내고 나면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좋았던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버텨내면서 더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장에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주식에 더 물을 주고 더 투자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같이 하락 변동성이 큰 시기에 더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이 하락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.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하는 그런 투자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자꾸 뭐 좋을 때만 투자하는 습관이 붙다 보면 그 투자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됩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도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제가 보유한 주식들을 잘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을 때 훗날 저에게 더 큰 이익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함께 이런 어려운 시기 변동성을 버텨내고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.